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른을 위한 과학관 아날로그 어른 로그 성인 체험 프로그램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고사리 테라리움을 맡은 장영은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지난주에는 제가 식물들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테라리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체식물이 아닌 관속식물 얘기를 하면서 하이포테스, 그러니까 히포에스테스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히포에스테스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날은 피토니아를 썼어요. 오늘은 그리고 히포에스테스를 제가 결국 주문해 왔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저희가 캠 화면할 때 한 번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보여주세요. 5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테라리움을 기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해결이 금방금방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해결책 얘기도 잠깐씩은 해드릴게요. 식물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저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는 엔츠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결국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실 식물은 움직입니다. 해바라기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가 뜨는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꽃을 돌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잎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나는 쪽을 향해서 점점 빛을 향해서 자라곤 해요. 아니면 어떤 식물은 빛을 피해서 자라곤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개체가 서서히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오고 있는 노란색 숲 보이시죠? 저 노란 숲은 사실 모두가 하나의 나무예요. 저 나무는 북미 사시나무라고 불리고요. 영어로는 판도라고 하는데요. 저 나무는 모두 뿌리에서 내고 그 뿌리가 다시 가지를 내서 그 위로 자랍니다. 그래서 저 숲 자체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 나무가 나오는 쪽으로 번져갈수록 점점 그 위치를 향해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거인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나무 전체는 그 하나하나의 나이가 아니고요. 이 숲 전체의 나이는 거의 100만 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크고 오래된 생물 중 하나죠. 자, 그렇지만 테라리움이나 화분 또는 뭐 여러분 집에 있는 베란다 아니면 온실? 그쪽은 훨씬 크죠. 하지만 그 밖으로 그 식물들을 나갈 수는 없어요. 이 환경은 우리가 그 식물을 데려다 놓고 가둬놓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물은 어느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쪽을 배려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처음에 제가 저 데이비드 라티머시라는 할아버지 보여드린 적 있죠. 60년도에 테라리움, 1960년도에 처음 테라리움을 만들어서 72년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밀폐된 상태로 50년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그 병원에 식물이 가득 찬 채로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 그러므로 테라리움은 영원히 식물을 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라리움이 얼마나 사람이 기르기에 괜찮은 장치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간과한 게 있어요. 이분은 테라리움에 물을 주고 12년 동안 밀폐를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 이분은 12년 동안 그럼 뭘 했을까요? 테라리움이 50년을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테라리움이라는 거는 가둬놓고 바로 그 즉시부터 아, 여기는 내가 살 곳이야 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겨서 아, 얘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둬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닫힌 테라리움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같이 식물을 잘 못 기르는 사람에게도 편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테라리움이 인간이 사는 환경에 굉장히 적합한 상황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더우면 에어컨 찾아가고요. 추우면 난방하죠.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가습기도 트시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에선 테라리움도 살기 좋은 거예요. 물론 고사리 테라리움이나 닫힌 테라리움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습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22도에 70% 정도의 습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 같은 비염 환자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돼요. 코가 막히지 않아요. 그 고사리도 똑같은 상황을 좋아해요.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얼마 전에 만든 테라리움인데요. 이끼를 엄청 많이 깔았었어요. 그리고 그 깔았던 이끼를 너무 과습인 것 같아서 저희 미디어를 바로 바깥에다 놔뒀거든요. 돔형의 터널 같은 지붕이 있어요. 반투명에. 햇볕을 받으면 온실이 돼요. 기상청에서 온도를 27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미디어랩 앞에 있는 지붕 밑에 온도를 밖에다 온도계를 넣어서 쟀는데 31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데려다 놨지만 그 이끼들은 그 안에서 고온으로 서서히 죽어갔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어린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심 파괴에 해당되겠지만 어른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관리하던 식물이 잠깐 산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든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돌릴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실내에다가 계속 넣어놓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초록색이 되지 않은 걸 보면 그냥 이끼를 다시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아마 2회차에서 테라리움을 다시 관리하거나 고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 햇빛이 부족하다 그러면 해 아래에 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LED 그 독서등 같은 거 있죠? 스탠드. 그 밑에다가 그냥 같이 두시면 좋아요. 공부하다가 가끔씩 쳐다보시고 그런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만일 환기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난번에 환기 영상 잠시 보여드린 적 있죠? 바로 그 문제의 미디어랩 밖에다가 제가 아주 랩을 장장장장장 5개를 탁 열어서 이것은 제가 경험에 미루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환기를 하고 싶으시면 습도가 높은 날에 해주세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흐린 날 그런 날 해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지 바깥쪽하고 안쪽이 적당하게 자기들이 습도를 맞추어서 살아요. 너무 맑은 날 했더니 위에 있는 잎이 다 말라버려서 오히려 고사리에게는 좋지 않더라고요. 만일 환기를 하실 거면 망이나 천, 하다못해 수건이요. 아니면은 키친타올 같은 거. 모기장보다 구멍이 작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씌우셔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에 그 나비 모양 노란색에 점점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저것은 꼬마 뿌리파리라고 불리는 해충입니다. 뿌리에다 알을 낳고 애벌레가 뿌리를 파먹은 상태에서 다시 거기서 부화를 해서 조그만 파리가 웅 날아다니고 다시 축축한 땅을 찾아서 가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테라리움을 제가 그대로 열어놨으니 어디에도 없을 수는 없는 파리거든요. 얼마나 얘가 거기가 좋은 자신들의 번식지였겠어요. 천만다행히도 근데 그 5개 중에 1개만 딱 뿌리파리가 발생을 했어요. 엄청난 수로. 그래서 약을 뿌리고요. 시중에는 뿌리파리용 약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끈끈이를 붙여놨어요. 사실 식물들은 안 좋아진 상태인데요. 뒤져보니까 그래도 새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얘는 제가 조금 더 두고 보고 나중에 다음 회차 때 한번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걸리기 전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만들 테라리움입니다. 페트병을 이용한 테라리움 하나를 할게요. 제가 그동안 플라스틱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페트병도 돼요 라고 말씀만 드리고 정작 페트병으로 뭘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 테라리움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옆에 있는 자 지금 보이시죠? 이 큼지막한 거 얘가 바로 마지막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30, 30, 30 유리 어항 테라리움을 구성하고 오늘은 흙 넣기까지만 할 거예요.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직 흙을 못 넣었다 그러면 그냥 중간에 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 주세요. 자 우선 캠 좀 켜주시겠어요?
오늘 재료 그러면 우선 보여드릴게요. 얘네. 자,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한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유병이에요. 원래는 이런 1.5리터 페트병을 잘라서 쓸 수 있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맞추면 뚜껑을 맞출 수 있거든요. 닫힌 테라리움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반에 구해온 거라 착각을 한 게 옆에 주름이 많잖아요. 만들어 봤는데 주름 때문에 식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라리움을 만드시려면 되도록이면 투명한 병 쓰시고요. 이것은 근데 안쪽에 파인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이거 처리하는 법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는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0cm 어항은 이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 주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새처럼 생겼죠? 제가 보니까 약간 까마귀처럼 생긴 모습이라서 까마귀 머리 같고요. 약간 이 둥지에 알포문 같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괴물의 숲 같은 느낌을 좀 줘보기로 했어요. 이따가 만들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식물도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페트병을 이용해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대로 쓰셔도 돼요. 이 입구가 좀 좁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입구에다가 깔때기를 넣어서 흙을 붓는다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손으로만 넣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오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 페트병으로 테라리움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가위가 있고요. 페트병이 있습니다. 좀 더 얇은 페트병도 많은데 얘는 좀 미묘하게 두꺼워요.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칼로 자르셔도 되고, 뭐 자르실 수 있는 거라면 사실 뭐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기본 옵션만 넣어서 식물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습니다. 잘린 면은, 그러니까 만약 칼로 자르셨다 해도 잘린 면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가위로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렇게 그러니까 가위로 다듬는 건 도구가 없을 때 얘기고요. 만약 집에 나림이나 뜨거운 판, 어떤 분들은 프라이팬을 데워서 거기다가 이렇게 면을 좀 납작한 면 없을까요?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걸 데워서, 이게 만약 프라이팬 면이면 이렇게 눌러서 이 면을 녹이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좀 더 위가 조여져야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모서리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녹으면서 요 끝이 오그라들면서 이제 좁아지니까 바로 이렇게 덮을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여론이 없으니까요. 가위로만 그냥 다듬을게요. 테라리움 만들면서 다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은근히 다쳐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식물이 너무 무성해서 자르려도 가위를 딱 댔는데요. 손가락이 줄기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줄기를 자르려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아프긴 아픈데 피는 안 났고요. 이런 작은 가위를 써도 다치더라고요, 사람이. 자, 이 정도면 적당히 잘랐고요. 약간 삐뚤어졌지만 뭐 괜찮아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가공해서 이렇게 조여서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모서리를 잘라주시면 접을 수 있죠. 그러면 닫힌 테라리움과 굉장히 유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갈 식물은 그래도 저는 고사리 테라리움이니까요. 이거 호마타를 가져왔어요. 오늘도 호마타냐라고 몇 주쯤 보신 분은 얘기하시겠죠? 이거는 다른 데 화분에 있던 호마타를 제가 솎아내려고 조금 뿌리를 잘라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잎이 새로 다시 나와서 뿌리가 계속 좀 무섭게 늘어나서 네, 몇 번 솎아냈고요. 지금 적당한 길이의 이파리 하나만 남긴 다음에 들고 왔어요. 이걸 쓸 거고, 아까 그 얘기했죠. 먼저 이게 지난주에 보셨던 피토니아 화이트 스타입니다. 그리고 이게 히포에스테스예요. 잎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둘이 분류는 비슷해요. 거의 친척이고, 저번에 보셨지만 빨강색하고 흰색하고 두 개 있었죠. 얘도 흰색
무늬가 있는 게 있고 분홍색도 있고요. 좀 더 진한 빨간색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색이 있고요. 뿌리는 제가 주문한 곳에서 잘 키워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히포에스토스 쪽이 뿌리가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커 있어요. 피토니아 뿌리는 애가 좀 약간 빈약하죠. 제가 잘못 키운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파리는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은 피토니아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얘는 질기고 잎이 뾰족뾰족해요. 네, 이런 차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이 히포에스테스도 요 수족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바닥을 먼저 넣기 전에 장갑을 낄게요. 플라스틱이고 무게는 가볍죠? 그리고 높이는 한 17cm 정도로 제가 잘랐어요. 높이도 살짝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마음 놓고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볼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울게 그냥 하이드로볼 쓸게요. 자,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붓고요. 검은색 스톤을 너무 많이 써서 그동안은 그리고 아까 전에 뿌리파리 때문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뿌리파리는 윗부분이 진한 흙인 경우를 흙이 축축하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뿌리파리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위에다가 왕겨를 까는 겁니다. 겨가 뭔지는 아시죠? 겨를 탈곡을 남아있는 그게 왕겨인데요. 그 겨를 태우면 이렇게 훈탄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죠, 훈탄이. 그 겨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간 하얗고, 여러분 그 벼 사진하고 똑같아요. 벼 껍질하고 똑같은 색이 나요. 그래서 그걸 깔아놓으면 색깔이 밝고 말라있기 때문에 뿌리파리들이 피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약간 흐린 컬러 스톤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말린 것 중에 아마 그 검은색으로 표면을 많이 덮어놓은 것만 뿌리파리가 생긴 것도 표면이 아마 더 진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제가 깨달은 거지만요. 오늘의 배수층은 오늘도 저는 여과지를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편해서예요. 자, 우선 자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물 먹을 시간이 됐다는 저희 조 감독님의 알림이 왔습니다. 사실 만들면서 딱히 어떤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집중해서 자기 할 것만 하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음식 되게 잘 알려주시는, 쉽게 하시는 그 대표님, 이 최근에 하시는 라이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들면서 음식 같이 하고 사람들 온라인으로 쫙 모아놓고 그 약간 수업처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목표였어요, 저희는. 모여서 여러분들 이제 반응하는 거, 뭐 이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 방송이 항상 원활하지 않고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봤고, 엄청 방송 오래 하신 분인데도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다시 봤는데 짜장편을 봤는데 그날 볶는 게 아니고 그거 그냥 기름에다가 튀기면 된다고 그 짜장 덩어리를 딱 넣으셨는데 그게 완전히 타버린 편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편집한 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냥 태웠네 이 정도로 말았겠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짜장이 타서 콘크리트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저분도 저런 시절이 있는데 나는 그냥 우선은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검은색 스톤으로 이렇게
여과지 위에다가 다시 검은색 좀 깔아서 흙 안 내려오게 막아 놓은 거고요. 네, 굉장히 지금 배수층 빨리 끝났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흙 넣을게요. 흙도 식물이 하나만 들어갈 거니까 결국 테라리움은 관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일 비가 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비 오는 날 만들어서 그날 저녁에 그 약간 천 같은 거 씌워놓고 적당히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 말려놓고 있으면 얘가 훨씬 과습도 덜하고 하룻밤 정도 딱 그 묵혀놓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3cm 정도 넣었습니다. 네, 이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쟤는 지금 뿌리가 파는 게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요. 네, 여기가 진짜 뿌리고요. 지금 이 고사리는 이쪽이 진짜 뿌리예요. 그리고 이쪽은 공기로 나오는 이쪽에서 세입이 나오긴 하지만 얘는 이제 공기로 나와 있는 어떤 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 이 판압밖에 안 남았고요. 파놓은 거 다 어디 갔니? 네, 충분히 판 다음에 충분이라고는 하지만 배수층을 파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해서 적당히 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히포에스테스나 피토니아를 키우기엔 주식물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선 더 이상 하는 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주고요. 네. 정말 물이 계속 이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좀 녹여주시던지 아니면 끝을 좀 잘라드시든지 해주세요. 자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네.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어항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제가 플라스틱하고 그 유리를 비교하면서 유리는 무겁다고 얘기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족관용 어항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대체 수족관용 어항에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얼마나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는데요. 아쿠아리움 만드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선 컴퓨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사각어항 테라리움 재료하고 구성 시작합니다. 사각어항 30, 30, 30입니다. 테라리움 만드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들어 놓은 어항들도 많이 쓰세요. 30, 30, 50 정도. 배수층은 난석하고 훈탄하고 컬러스톤 평소처럼 저희 넣을 거고요. 분리층은 수태, 여과지, 컬러스톤 최대한 쓸 거예요. 토양은 저 평소에 쓰던 펄라이트와 원유용 살토 1:1입니다. 식물은 파초일려, 봉해꼬리, 후마타, 애기속색, 콩짜개동굴, 하트펀,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들어갑니다. 파초일렵의 영어 이름은 버즈네스트예요. 새둥지죠.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아 여기 그 구멍에다가는 꼭 그 파초일렵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봉해꼬리 말 그대로 새꼬리니까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식은 아까 그 유목하고요. 이끼, 돌, 받침 정도나 아니면 높이 조절하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인형 들어가고 컬러스톤 역시 들어갑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테스트용 화분이죠. 여기서 이제 식물들을 최대한 많이 빼서 쓸 거예요. 얼마 전에 사온 그 피토니아랑 히포에스테스도 당연히 쓸 거고요. 히포에스테스는 이름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트펀의 원래 이름은 헤미오니티스거든요. 자, 구성 얘기를 할게요. 낮은 쪽에서 우선 물 같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컬러스톤을 쓸 거고요. 위쪽에는 돌을 하나 좀 넣어서 높이를 다시 넣은 다음에 저 위쪽에 넣을 거는 트리안입니다. 아까 그 제 화분에서 그 덩굴처럼 막 솟아있는 애 보셨죠? 그 다음이 이제 봉해꼬리가 들어가고 가운데 파초일렵이고요. 네, 이 끝쪽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왼쪽 위가 되겠죠. 제일 높은 쪽에 들어가는 거는 석위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치식물이 아닌 식물들 뿌리가 좀 길게 자라니까요. 위쪽으로 넣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 후마타 들어가고요. 맨 아래는. 그리고 머리 쪽에는 제가 속세를 넣으려고 해요.
앞쪽에는 이제 낮은 식물들 2개 넣을 거고요. 하트펀하고 콩짝의 덩굴입니다. 여기서 남은 곳에는 이끼를 채울 거고요. 돌도 좀 컬러스톤도 좀 넣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인형을 넣어서 뭐 약간 탐험가 같은 연출 뭐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건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얘기는 얘기고 만들긴 해야겠죠. 난석입니다. 그릇이 크니까요. 그릇이 크고 오늘은 어차피 뭐 여러분들한테 앞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거. 오, 난석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피네요. 오, 네. 그리고 지금 화분 높이도 충분하니까요. 배수충도 충분히 깔아줄게요. 지금 난석을 손가락 한 마디쯤 깔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자리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쪽이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모서리가 가장 높은 쪽이고요. 이쪽이 가장 낮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제가 반대쪽 이쪽 방향에 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육지가 될 거예요. 우선 좀 생식 넣을 거 유목 배치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을 좀 해보고 가장자리를 먼저 자갈이라는 건 물이 빠지거나 장식을 위한 용이지 자갈 자체가 배수층이나 보수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자갈을 가지고 아예 그냥 배수층을 높이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높이만큼 난석을 조금 더 까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반 정도는 이렇게 하고요. 빨간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썼죠. 식물이 초록색이라 그런지 물을 얻는 아쿠아리움 쪽에서 컬러스톤을 쓸 때는 파스텔 톤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식물 쪽으로 할 때는 파스텔 톤을 산 걸 요즘엔 약간 후회 중입니다. 만들고 나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서히 보고 있으니까 좀 더 진한 색이 확실히 층이 더 예쁘게 보여요.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고사리용으로 만드는 테라리움이 아니더라도 다육식물 테라리움을 모래로 만드시다거나 하실 때도 식물용으로 뭔가를 하실 때는 참고를 좀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을 넣을게요. 사실 여기가 맨 위는 아닌데요. 우선 푸른색이 있는 곳 쪽에는 제가 더 이상 흙을 깔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난석을 해줍니다. 아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났고 이제 충분히 넣어놨으니까 조금 더 추가할 거면 컵을 쓰겠습니다. 아, 여기 동지에 구멍 났네요. 방송실 바닥 더러워지겠는데요? 네, 충분히 원래 층이랑 비슷하게 평평하게 잘 깔아줍니다. 지금 벌레 한 마리가 제 테이블 위를 도는데요. 쟤는 대체 어디서 온 아일까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쪽은 생물도 살기 좋고요. 물론 특수한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배수충은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깔아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흙을 넣었을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이거 만들기 해놓고 한 300배 정도 돌리거든요. 아마 오늘 이거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배수충 이제 네,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갔으니까요. 난석은 더 이상 안 까는 걸로 하고요. 가장자리 수태를 좀 깔게요. 물이 될 쪽에는 수태를 넣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 바다 밑 지층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제 느낌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다시 또 난석만큼 난석인데 다시 또 이 수태만큼 또 난석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평평하게 네, 이게 마지막 난석이네요. 저한테는. 됐고요. 자, 이제 여과지 깝니다. 여과지가 다행히도 30cm가 조금 넘어요. 아니면 30cm랑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어서 굳이 여과지를 자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과지를 깔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뿌려서 접기 좋게 적신 다음에 벽에는 괜히 물을 뿌렸네요. 시야만 가리게. 잠깐만요. 좀 닦을게요. 안 보이시진 않으시죠? 지난번에 어항을 제가 저 혼자 촬영할 때 그때 깜빡 잊고 벽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뿌렸더니 그때 카메라에 사실 거의 식물하고 흙 쌓는 게 안 보여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날은. 네, 적절히 접어줍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흙을 아예 그냥 싸버릴 정도로 긴 채로 그냥 남겨놨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자꾸 뭐라고 물어서 네.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뒤집어 씌우진 말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흙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다시 또 사이드로 이렇게 깔고요. 옆이 좀 하얗게 되긴 했는데요. 좀 더 접을 걸 그랬구나 싶긴 하네요, 지금. 아이고. 어쩔 수 없죠, 이럴 땐. 네. 흙 돌로 눌러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앞쪽이 지금 약간 덜 접혀서요. 저는 예전에는 이 검은색 자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제가 초반 방송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중간에도 깔고 바닥에도 깔고 위에 이제 또 흙 덮는 데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뿌리파리 사태 이후로 더 이상 위를 덮는 데는 이 검은 스톤을 안 쓰게 됐습니다. 중간까지만 딱 써요. 그러니까 흙 바로 아래층까지만. 네, 여기까지 됐고요, 지금. 그리고 흙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맨쪽 낮은 쪽에는 더 이상 흙을 넣지는 않을 거거든요. 식물 자체를 배치하지 않을 셈이라서 그쪽은 흙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여과지로 임시로 잠깐 덮어 놓을게요. 막아서. 가위가 어디 갔을까요? 네, 이쪽을 우선은 사이드를 덮어 놓고요. 나중에 이 위에다가 제가 흰색하고 파란색을 얹어서 약간 물처럼 표현을 한 다음에 투명한 색의 모양을 대충 동그랗게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높이하고 맞춰놓고 약간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되도록 접어 놓을게요. 검은 돌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이 부분을 펴면 흙 위를 덮어주면서 제가 나중에 흙이 안 내려오게 막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흙 붓습니다. 51분입니다. 다행이네요. 흙을 붓는 것까지 끝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높이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흙도 많이 부을게요. 높은 데가 있다면 그 높은 쪽에다가 흙을 부어놓고 낮은 쪽으로 서서히 내리면 된다고 전문가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흙을 얼마나 부어야 될지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여긴 아마 높이도 꽤 있고 식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식물이 결국 들어갈 거니까 좀 더 높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아, 이쪽도 조금 높긴 할 거예요. 그 지금 보이는 뒤쪽도 트리안도 그렇게 제가 보니까 축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아닌 것 같아서 이쪽도 물보다는 조금 높게 만들게요. 그 맨 가상이 조금 더 높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흙을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배수층 안 건드리게 해서 떨어뜨리고, 네, 넘어오지 않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까지 하면 흙을 다 깔았고요. 눌러줍니다. 적당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좀 세우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만들고 그 다음 주에 할 때는 앞쪽으로 돌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넣어서 세우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는 오늘 흙까지 넣는 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더 이상 안 넘어오게 잘 세워주면 되죠. 나중에 이 물이 되는 부분의 스톤은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깔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만드는 거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 영상으로 했으면 제가 지금 한 200, 2배, 3배 막 속도를 막 틀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여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하니까 30분이 좀 이렇게 걸리대요. 다음 주에도 이 어항 완성하는 장면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